네,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폭염으로 지구촌 곳곳이 후끈후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춥디 추운 지역인 북극 빙하까지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다고 하죠. 앞으로 30년 안에 북극 빙하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극지방에는 어떤 일들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지연구소 빙하환경연구본부 이춘기 책임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극지연구소 이춘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전화는 그냥 한국에서 받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송도에 있는 건가요? 극지연구소가? 네, 송도에 있습니다. 아. 인천 송도요. 그러시군요. 저는 극지연구소는 들어봤는데 뭐 세부적인 안에 어떤 부서들이 있는지는 처음 알았거든요. 빙하환경연구본부에서는 어떤 일들 하십니까? 예, 빙하가 이제 북극이나 남극에 빙하라는 것이 많이 있는데 네. 이 빙하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빙하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하고 있는 그런 연구 본부입니다. 빙하라고 하면 왜 빙하타고 할 때 그런 빙하가 떠오르는데 얼음 덩어리를 말하는 건가요? 예, 두꺼운 얼음 덩어리를 말하는데요. 네. 우리 잘 아시듯이 그 빙하기라는 네. 굉장히 추운 시기에 지구에 빙하가 많이 형성됐는데 그것들이 이제 아직 녹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에 빙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극지연구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극지방을 다 한 번씩은 가보게 되나요? 네, 한국의 여름에는 북극을 가고 예. 한국의 겨울에는 남극을 가고 이런 탐사를 많이 갑니다. 왜 여름, 겨울 그렇게 나눠서 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연구하기에 따뜻할 때 아무래도 따뜻하고 해가 있을 때 가야 되기 때문에 북극에는 이제 여름에 가고 겨울에 가면 이제 해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깜깜하거든요. 하루 종일. 예, 그래서 연구는 주로 이제 극지방의 여름철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두 곳 다 가보셨나요? 예, 저는 이제 주로 남극에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남극 연구를 주로 하고 계시고, 그렇군요. 일단은 뭐 오늘 주제가 또 북극 쪽이라서 일단 이 질문부터 드려보면, 그 북극은 제가 딱 떠올리기로는 거대한 빙하가 쫙 있고 조각조각 조금씩 나 있고 엄청나게 추운 곳이다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맞는 정보인가요? 예, 맞게 생각하시는 건데 약간 이제 잘못된 게 있는 게 북극은 사실 대부분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있고 굉장히 춥기 때문에 바다 표면이 약간 얼어 있는 해빙으로 덮여 있는데 사람들이 보통 이걸 이제 빙하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바다 위에 있는 해빙이고 이 바다를 에워싸고 있는 육지들에는 이제 두꺼운 빙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린랜드라든지 알래스카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두꺼운 얼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빙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북극 지방의 기온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뉴스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이 지구 온난화가 거의 뭐 100년 이상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곳이 이제 북극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최근에 북극 관련된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한 외신 그 특파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반팔을 입고 리포팅을 하더라고요. 네네. 제 생각에 극지방은 두꺼운 패딩 입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날씨가 어떤 건가요? 네, 한겨울에는 물론 굉장히 춥겠죠. 근데 이제 여름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린랜드를 예를 들면은 지난달에 특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평년 대비해서 10도 이상 기온이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온으로 따지면 한 15도, 20도까지 이제 기온이 올라갔습니다. 15도에서 20도까지도 올라가요? 네, 추운 지역에 있다가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면 반팔 반바지 입고 다니기 좋겠죠. 그래서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이 과학적인 결과를 보면 지난 7월이 이제 굉장히 기록적으로 더웠던 달이었고 그리고 빙하도
굉장히 많이 녹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빙하가 얼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빙하 표면에 막 녹아서 호수도 생기고 강도 생기고 이런 지경까지 이제 됩니다. 이게 15도에서 20도까지 올라가는 게 뭐 이례적인 일인가요? 아니면은 원래 계절적인 특성인 건가요? 계절적인 특성도 있지만 평년 대비해서 10도 이상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역시나 뭐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예, 그렇게 이제 기온이 올라가는 이유는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지구 온난화를 보통 생각할 때 이제 지구 평균 기온이 한 100년 전에 비해서 한 1도 조금 넘게 올랐습니다. 예. 근데 뭐 1도 정도 가지고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보통 하시는데 네. 평균적으로 1도지 북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더워진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약 4도 정도. 북극만 100년 따지면 전에 4도 비해서 정도. 네, 4도가 상승했다고 지금 관측이 되고 있고, 예. 평균 기온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기온 자체의 연간 변동 폭도 그만큼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1년 중에 최고 기온은 4도보다 훨씬 더 증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린랜드처럼 10도씩 이렇게 증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기온이 굉장히 높은 상태를 우리가 폭염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은 예. 전 지구에서 폭염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곳이 북극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아니 전 세계적으로는 한 평균 1도 정도가 높아졌는데 북극은 4도 정도 높아졌다. 특별한 네. 이유가 있습니까? 이 극지방이 이제 이 기온에 굉장히 민감한 곳이고 이 빙하나 해빙들이 이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얼음과 이 대기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극지방이 더 빨리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은 우려스러운 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빙하가 많이 녹으면 예. 또 빙하 아래쪽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고요. 빙하에 의한 홍수라든지 홍수. 빙하가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알프스산이나 이런데 빙하에 깔려서 사람들이 죽은 경우가 있는데 빙하가 녹게 되면 이제 표면에 녹은 물들이 빙하에 갈라진 틈들로 들어가서 빙하를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아니면 그 물들이 빙하 바닥까지 스며들게 되면은 빙하 자체를 매우 빠르게 흐르게 만들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이제 빙하가 산사태처럼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바다로 이 빙하들이 들어가면 해수면 상승을 일으켜서 전지구적으로 이제 피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해수면 상승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지구 온난화라는 단어를 처음 들을 때만 해도 이게 심해지면 뭐 일본 잠긴다, 우리나라 뭐 부산, 제주도 뭐 이런 데 다 잠길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이런 거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예, 완전히 잠기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린랜드가 모두 녹게 되면은 전 지구 해수면이 약 7m 정도 상승을 하거든요. 전 지구적으로요? 물론 그렇게 되는 시기는 굉장히 오랜 후지만 가까운 기간을 예를 들어서 약 100년 후에 해수면이 한 1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1m가 상승을 하게 되면 전 지구에 있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잠기는 건 아니더라도 분명히 영향이 있고 사람들이 사는 데 있어서 혹은 위험성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인간은 주로 이제 해수면 가까이에 살고 있죠. 우리 사람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예. 피해를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2050년이 되기 전에 만약에 이대로 그대로 지속이 된다면 북극의 빙하가 사라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일종의 경고인데 이게 뭐 경각심을 일깨우려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진짜로 그런 건가요? 예, 그런 기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잘못 알고 계신 거는 예. 2050년에 빙하가 모두 사라진다기보다는 예. 북극 바다 위에 있는 해빙이 전부 없어질 수 있다는 그런 기사들입니다. 해빙이 전부 녹을 수 있다. 네네, 바다 위에 있는 해빙이 여름철에는 많이 줄어드는데 예. 지금은 많이 없어지더라도 여름철에 남아있는 해빙들이 있습니다. 근데 2050년이 되면 예. 완전히 이제 해빙이 없어져서 우리 뭐 태평양처럼 이렇게 얼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바다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2050년의 상태고요. 예. 육지에 있는 빙하들은 뭐 그렇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양이 줄어든 그런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얼음이 하나도 없는 북극 지방은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데 이게 네. 30년도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참 심각하다 싶고. 네. 근데 이렇게 빙하가 줄어들게 되면 또 네. 지구 온난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예, 아까 왜 극지방이 더 빨리 기온이 오르는가 하는 거랑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극지방의 빙하나 해빙을 보면 이게 모두 하얀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얀색이라는 거는 햇빛을 굉장히 대부분 반사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태양으로부터 오는 햇빛을 지구 밖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빙하나 해빙이 없어지면 지구 밖으로 나가던 햇빛이 지구에 온전히 흡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더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더 많아져서 지구 예. 온난화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열이나 빛을 튕겨내고 있는데 그게 그냥 바닷속으로 다 들어올 수 있다. 심해질 수 네네. 있다. 이 얘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악순환이네요, 그러면. 네네. 그렇군요. 이런 빙하가 녹는 속도를 어떻게 좀 늦출 방법은 없겠습니까? 예, 단순히 생각하면 빙하가 햇빛에 녹지 않도록 뭔가 천막을 씌운다든지 예. 실제로 스위스에서는 빙하 관광지의 빙하를 보존하려고 차단막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빙하를 이렇게 다 차단막을 씌운다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살펴봐야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계속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양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탄소 중립 정책이라고 하죠.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탄소를 주로 사용하는 그런 에너지를 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태양열이나 풍력 이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이제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뭐 시청자분들도 개개인이 모두 에너지를 덜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해야겠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빙하가 녹는 속도를 늦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빙하가 녹고 기후가 자꾸 변하게 되면 콜라 먹는 북극곰이나 펭수 이런 애들, 그러니까 동물 생태계 문제도 항상 거론이 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심각한가요, 지금? 예, 그렇죠. 뭐 극지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뭐 기온이 바뀌고 생태계가 바뀔 수 있다. 현재 뭐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몇십 년 후에는 자랄 수 없다. 이런 뭐 얘기들도 있고. 예. 극지방은 더 그렇습니다. 뭐
북극곰이나 펭귄들이 점점 더 살아가기 힘든 그런 환경으로 바뀌고 있죠. 실제 그렇군요. 그 극지연구소 안에는 이렇게 동물들이나 생태계 연구하는 부서도 따로 있습니까? 네, 부서도 따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극지연구소 이춘기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